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29만 6,500원이 찍히는 그런 순간이 좀 나왔는데, 자, 매도 선택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42만 6천 원을 좀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30만 원이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편하게 보실 분들 계십니까? 못 봅니다, 이거 절대. 42만 6천 원대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 계시죠? 34만 5천 원대 여기서 버티신 분들, 그러면서 30만 원이 지키면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오늘 29만 6,500원이 찍히는 순간 어땠습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던지면 또 감정에 당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여기에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거 다시 무조건 반등 나오겠지, 이렇게 봐도 안 된다고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는 지금 계속적인 하락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나온 날입니다. 자, 중요한 건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정말 살아있는지 우리 그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침에 34만 5,500원대까지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기대감을 줬어요. 다시 21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9만 6,500원대까지 다시 밀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후 31만 6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살았다가 아니에요. 왜냐? 34만 5,500원대까지 다시 넘긴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실패한 고점 아래에서 아직 눌러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건 34만 5천 원대 돌파의 기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31만 9천 원대에 대해서 버티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29만 6,500원 다시 깨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4만 5천 원대 여기 추격 매수 자리가 아니라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는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31만 9천 원대의 생존가, 29만 6천 원대 여기를 이탈하면서 다시 34만 5천 원 회복 실패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장중에 판별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매도 버튼 위에 손이 올라가 계신다면 일단은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감정으로 던질 날이 아니라 가격이 무너지는지, 던진 날이 아니라 가격이 무너지는지 살아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한미반도체 보유 중이신 분들 댓글로 보유라고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혼자 보면 판단 무조건 무너지거든요. 42만 6천 원대 이 고점만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서 매도도 못하고, 29만 6,500원대 이 투매만 보면 무서워서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 실적 쇼크만 볼 종목이 아니다. 앞으로 HBM 이런 기대감도 볼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처럼 실적 쇼크와 HBM 기대가 부딪히는 날이면 혼자 보면 공포가 되고 같이 보면 기준이 됩니다. 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종목 보시는 분들 지금 기준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댓글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냥 많이 빠져섭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2만 6천 원을 받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29만 6천 원대까지 한번 밀렸었습니다. 자, 고점 대비 지금 10만 원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서운 건 이 하락이 좀 명분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1분기 실적 매출만 하더라도 509억이 찍혔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85억이 찍혔는데 전년 대비 매출도 크게 줄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크게 꺾여 있습니다. 자,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서 HBM 지금 너무나 지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요, 분석이 아니라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실적이 꺾였다는 건 고점권에서 팔 명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42만 6천 원대까지 오른 종목이 지금 실적이 약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고점 보유자분들 어떻습니까? 야, 이거 줄여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동안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 생각 나옵니다. 많이 먹었으니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괜히 들어왔나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29만 6,500원짜리 여기 자리가 투매는요, 그냥 차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앞으로 이런 실적 쇼크와 함께 고점 매도 버튼이 강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판단이 좀 냉정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야, 한미반도체 실적 하나로 지금 끝난 종목인가? 저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뭐 앞으로 이런 HBM이 뭐 좋더라,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말 하나만으로 지금 42만 6천 원대까지 상승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이 TC 본더에 대한 이력이 있고, 와이드, TC 본더, 그리고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일정까지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지금 실적표 따위가 아니에요. 다음 H장비 세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한미반도체는요, 말로만 그런 옳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월 27일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날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거래량 보시면 혼자 우뚝 솟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얼마냐고요? 바로 11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한번 레벨업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날 개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시면, 자, 4월 27일. 자, 이날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인들과 지금, 기관들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붙었습니다. 자, 지금 동시에 매수세가 붙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단순 개인 테마였다면, 이렇게 시장 전체가 환호하기가 어렵다. 그날, 한미반도체는 다시 HBM이라는 대장주로서 볼 수 있는지 시장이 돈으로 확인한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 42만 6천 원대 이 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가 뭡니까? 자, 그때 붙은 HBM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쇼크가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실적 숫자는요, 고점에 대한 매도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HBM 이런 장비 일정은요, 다시 볼 명분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이 두 힘이 강력하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이 31만 5천 원대. 여기에서 지금 싸워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흐름은 이렇게 좀 더러운 겁니다. 자, 아침에 34만 5,500원대까지 올라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데 29만 6,500원대까지 밀어주면서 끝났다라는 공포를 줬어요. 정말 하루 만에 살았다 죽였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자, 우리 다시 32만 1,000원대 여기로 돌렸지만 다시 34만 5천원대 여기를 못 넘었어요. 자, 오늘 이게 좀 핵심이다. 자, 만약 오늘 좀 강한 반등장이었다면 32만 1,000원대에서 좀 회복을 끝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34만 5천원대 여기를 좀 두들기는 흐름이 좀 나왔어야 됐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 가격으로 붙는 이 매수의 힘이 좀 붙어줘야 됐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무조건 간다,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안 되겠고요. 반대로 야, 이거 끝났다라고 보셔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29만 6,500원 오늘 이 가격만 보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32만 1,000원대 여기를 보면 1차적으로 기대감을 들어요. 그러면서 34만
500원대 회복 실패를 보면서 아직 하락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좀 살아있구나. 자, 우리 31만 5천 원대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요, 생존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에 우리 2월 초에 2월 말 정도쯤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를 해야 생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충 보시면 무조건 나갑니다. 우리가 31만 원대 여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29만 6천 원대 여기가 투매가 단기적인 공포로 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9만 원대 여기 39천 원대 잃고 나서 여기 29만 6,500원대까지 여기를 다시 깨버린다?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실적 쇼크를 시장에서 더 세게 반영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고점 부분인 이 34만 5,500원대 여기를 다시 회복해준다? 그때서야 오늘 아침 실패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흥분하시면 안 되겠다. 왜냐? 34만 5천 원대는 따라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의 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다. 그래서 34만 5천 원대 여기를 넘겼다고 절대 끝 아니에요. 무조건 살아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위에서 버팀을 가져가는지, 거래량 어떻게 다시 붙어주는지, 다시 31만 원대로 무너지지는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37만 6천 원대 단기선에 대한 다시 회복이 필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 앞선 4월 27일 상승을 만들었던 시점과 동일한 위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어디? 지금 이 주황색 선이 5일선이고 노란색 선이 3일선이거든요. 이 선 사이에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뭐 37만 6천 원대 여기서 42만 6천 원대 이 이야기로 흥분할 자리는 아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31만 9천 원에서 1차적으로 생존을 먼저 봐야 되겠고, 그 다음 34만 5천 원대에서 회복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37만 6천 원대 여기에 대한 재회복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2만 6천 원대 지금 목표가 아니라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기억에 있어요. 이런 기억들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2만 6천 원을 본 사람들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다시 고점을 가나 기대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차트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살아남는지를 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답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 세 가지를 모두 장중에 판정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지금 실적 쇼크 보고 던져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 이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대감만 믿고 버틴다고 한다면 언젠가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호가창에서 실적 공포와 이런 HBM에 대한 기대가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자, 진짜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가 좀 위험한데, 하락할 땐 무서운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문제는 반등할 때 이런 기준들이 흐려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 32만 원대 여기까지 일부 회복이 나왔다. 그러면 마음 조금 놓입니다. 야, 29만 6천 원대 단순한 저점이었구나. 실적 쇼크가 반영이 끝났구나. HBM 기대감 다시 붙고 있구나. 이런 생각 차오를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라고요. 34만 5천 원대 여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반등 확인된 반등이 아닙니다. 그냥 투매 이후에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34만 5천 원대 그 21선이 있는 이 흐름대까지 회복을 못한다면 그 반등은 확인된 반등이 아니다. 그냥 투매 이후에 되돌림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34만 5천 원 가까이 붙으면 사람 마음 변할 수 있거든요. 살아나나 아니면 37만 6천 원 이 박 선생이 말한 가격까지 상승이 나오나? 40만 원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42만 6천 원대 이 고점에 대한 기억 살아날 겁니다. 바로 그때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금은요,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34만 5천 원대 흥분해서 따라가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등이 막히는지 진짜 회복을 하는지 검증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달아버리고 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회복이 아니라 다시 물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못 팝니다. 왜냐? 반등 받고요. 머릿속에서는 42만 6천 원 아른거리실 거예요. 눈앞에는 이 HBM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려도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1만 원대까지 다시 밀리고 심지어 29만 6천 원대까지 다시 깨지는 흐름 나올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를 해야 되냐? 순서를 지켜야 된다. 31만 9천 원대 여기를 생존할 수 있는지, 둘째 29만 6천 원대를 다시 제이타를 방어해 낼 수 있는지, 셋째 34만 5천 원대 제이타에 대한 재회복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 된다든지, 회복하더라도 우리 윗골이 달려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37만 6천 원대 그 다음을 볼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한미반도체 중요한 건 고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지, 반등이 막히는지, 다시 무너지는지 이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3472-4485. 여기로 한미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 31만 9천 원대에서 살아나는지 아니면 29만 6,500원대를 다시 깨는지 진짜 회복인지 가짜 반등인지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로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자, 문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자는 생각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라고 드리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줄이라는 기준이면 우리 HTS 키고 줄이면 됩니다. 더 보자는 기준이면 29만 6,500원대. 요 공포에서 털리지 말고 기준대로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오늘은 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자, 34만 5천 원대. 여기 회복을 무조건 매수 신호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 우리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락 추세 속인지 진짜 회복인지 다시 막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자리니까 그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매번 42만 6천 원대. 이 고점에 취하다 보니까 29만 6천 원대 투매에 무너지는 거고 32만 1천 원대 반등해서 또 흔들리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예측보다 행동 기준이 먼저다. 그래서 이런 거 혼자 볼 자신 없다면 위에 번호로 종목명 정도만 남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억지로 잡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34만 5천 원대 살짝 보여주면서 29만 6천 원을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32만 원대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나간 뒤에 판단하면 다 늦습니다. 자, 지나간 뒤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회복 판별은 장중이고 이탈 판별도 결국에는 장중에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실적 쇼크만 보면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HBM 기대만 보고 무작정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34만 5천 원대 따라붙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준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미반도체의 좋은 이슈와 나쁜 실적이 동시에 부딪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혼자 보면 계속 흔들릴 수 있어. 이런 기준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큰 그림을 좀 잡고 끝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상승 중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만 좀 잠깐만 드린다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드셨을 겁니다. 자,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지고 싶고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계좌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막막함 겪어봤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수익을 장담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매매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널뛰는 호가창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급과 거래량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생명줄 같은 손절 라인까지 문자로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100번의 말보다는 확실한 근거인 실제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장중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봤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날 시가 19,000원이었습니다. 고가 얼마였습니까? 22,950원까지 열렸죠. 하루에 무려 8%라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초반 이 19,000원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 원을 넘기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자리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1월 15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2만원 돌파 시 어떻습니까? 확인 시 매수 19,000원 이탈하면 우리가 대응을 금지해라. 22,500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핵심은 좀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가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힘이 붙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00원이 깨지면 손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22,500원이 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 자리. 실제로 이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22,5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중에 막상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종목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26일 날 좀 잡아드렸어요. 자, 2월 25일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 29,2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9,55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더 갈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전날 어땠어요? 29,850원을 찍으면서 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 듭니까? 조금만 더 가면 3만원대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벌었던 수익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냉정하기보다는 사실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탈하라는 그런 방어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한항공 29,200원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세요. 29,550원대까지 재돌파 실패할 때 추가 매수 절대 금지. 28,300원 이탈하면 잔량도 줄여버리세요. 제가 이거 그냥 겁주려고 보낸 문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를 남기기 위해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좋은 종목 잘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야 되는 자리에서 줄이지 못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될 자리에서 계속 욕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드를 만들려면요. 공격만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건 챙겨버리고 위험하면 줄이는 그러면서 기준이 깨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고요. 대한항공 제가 단순히 급등 종목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 관리까지 어떻게 같이 잡아드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종목 보실 텐데 마지막 종목 MK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장중의 급등 흐름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야 됐던 사례였습니다. 자, 4월 14일 날 이날 좀 잡아드렸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 2만 원이었습니다. 고가 2만 5천 원대까지 열렸습니다. 종가는 24,100원대, 하루에 무려 24%라는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이 바로 MK전자였습니다. 이런 종목 끝나고 나면 누구나 말합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라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사버리면서 한 번만 이 기준만 있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장중에는요, 그 한 번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오르기 시작하면 늦은 것 같고 놓치기 싫어서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 어땠습니까? 2만 원을 좀 지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2만 1,000원대 이 돌파를 매수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24,000원 위에서 분할로 챙기는 기준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중 문자를 좀 보시면 자, MK전자 2만원 지지를 확인하세요. 21,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세요. 일자 분할 매도 5일선 이탈 전까지 잔량 추세를 홀딩하셔라. 자, 이 문자 하나에 지금 매수, 매도, 홀딩 기준까지 지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대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2만 1,000원이 넘어가면서 들어가고 24,000 위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남은 물량을 기준선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고가 25,000원대까지 열렸다고요. 이런 흐름은요, 종목 이름만 알고서는 절대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원에서 보고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되면서 몇 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결정짓느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하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리스크 가격으로 딱 짚어서 보내드리는 실전 대응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냥 재미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계좌를 다시 세우고 싶고 시드를 다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혼자 늦게 따라가다가 또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말로만 희망을 드리는 건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장중 문자로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저 문자 장중에 좀 받아봤으면 적어도 혼자서 흔들리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급등주는요, 다 오른 다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이 순간에 기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원을 넘기면 붙을지,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될지, 몇 원부터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지, 어디가 깨지면 피해야 될지, 이거 알고 장을 보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호가창을 보는 거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시드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 급등 종목을 보고만 있다가 놓치는 게 이제는 좀 지겹다. 오른 종목을 잡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결국 다시 흔들리시는 이런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요, 급등 이 문자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분할 매도 가격까지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별도의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종목명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로요, 우리 계좌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 혼자 늦게 따라가는 그런 습관부터 이제는 끊어야겠죠. 주식은요, 종목 이름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원에 들어가고 몇 원에 챙기면서 몇 원에 깨졌을 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번호 급등 보내시고요. 박 선생이 자영중에 움직이는 종목과 함께 실전 대응 가격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미반도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자, 시장이 이 종목을 계속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HBM에 뭐 TC 본다. 와이드 쪽에서 이 TC 본다. 2세대 하이브리드 본다. 정말 SK 하이닉스의 공급 계약 이력들까지 자 이런 재료들만 모여버리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4월 27일 시장의 돈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AI 반도체가 지금 더 빠른 메모리를 요구할수록 HBM들 이런 쌓고 붙이는 장비의 중요성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1분기 실적 하나로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HBM의 기대만 믿고 실적의 급감을 무시해도 안 된다. 앞으로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은 크게 꺾여 있습니다. 경쟁사 공급막 진입 가능성도 우리 좀 리스크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TC 본다, 와이드 TC 본다, 하이브리드 TC 하이브리드 본다 이 말은요 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기대가 이 42만 6천 원 고점에서 개인을 붙잡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HBM 장비 주잖아. SK 하이닉스 공급 계약이 있잖아. 뭐 이런 것들만 믿어서도 안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